안녕하세요. 저는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보험회사의 특성상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주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또래의 여자들보다는 연상의 성숙한 여인들에게 더 호감을 느끼고 마음이 끌려왔었어요. 그런 제게 보험회사는 정말이지 딱 맞는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 중에 한 아줌마가 나이에 비해 옷도 잘 입고 몸매도 좋았어요. 서로 자주 마주치고 인사하다 보니 아줌마가 저를 보는 눈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이런 일을 하도 많이 해서 이젠 딱 보면 여자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서로 간의 눈빛만 교환하며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용기를 내서 점심 식사 같이 하자고 먼저 이야기했고 그녀가 오케이를 하는 덕분에 약속을 잡고 밖에서 만났습니다. 평소 제가 알고 있던 분위기 좋은 경양식집으로 찾아가서 같이 점심을 먹으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나이는 40대 초반이었고 남편과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상관없었고 오직 그녀가 제게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그 생각만 하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야기가 쉽게 돌아가는 것이 그녀의 눈빛이 마치 오늘 제게 한번 안기고 싶다는 눈빛을 굉장히 강하게 보내더라고요. 보통 유부녀들이 공략하기가 조금 쉬운 편이지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눈빛을 보내는 여자는 진짜 오랜만이었거든요. 점심을 다 먹고 이제 다시 영업을 하러 가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제게 우리 이렇게 본 것도 반가운데 드라이브나 할까요? 오늘 나 책임질 수 있죠?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속으로 땡 잡았다 생각하고 그녀의 차를 타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평일에 제가 좋아하는 여자와 함께 땡땡이를 치고 있으니 정말 즐거웠어요. 주변에 차도 별로 없고 좁은 숲속길로 그녀가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창밖 풍경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은근슬쩍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유부녀를 만나봤지만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여자는 처음 봤어요. 제가 아무것도 눈치 못 챈 것처럼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더니 그녀는 몸이 달았던 건지 잠시만 쉬어가자고 말했어요. 사실 한 번에 다 알아듣고 이해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어디에서 쉬어요? 이 근방에 쉴 곳이 있나? 라고 너스레를 떨었고 그녀가 웃으면서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그걸 말로 해야 알아요? 라고 하더니만 가장 먼저 나오는 숙박업소로 저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숲길을 지나 갑자기 조용한 곳이 나오더라고요. 숲속이라 뭔가 운치도 있고 데이트하는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맥주를 주문할 수 있었어요. 둘이 같이 간단하게 맥주를 2캔씩 시켰더니 마른 안주와 함께 직원이 가져다 주더라고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술을 마시니 기분도 좋고 둘 사이에 스파크가 튀는 것 같았어요. 빠르게 맥주를 마시고 그녀의 옆으로 다가갔더니 일단 안 된다고 거절하며 먼저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옷도 센스 있게 입고 화장도 어리게 하고 다녀서 그런지 씻고 쌩얼로 나온 그녀의 모습은 평소보다는 조금 나이 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얼굴에 주름이 더 보이는 거지 그래도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몸매는 아이 낳은 40대 아줌마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균형 잡힌 탄탄한 몸매라서 더욱더 저를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TV를 보면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샤워를 마친 그녀가 화장실에서 나왔고 저도 씻어야겠다고 화장실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남자가 씻긴 뭐하러 씻어? 라고 말하며 갑자기 제게 달려들어 키스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대하지 않은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깜짝 놀랐었지만 오늘 그녀와 단둘이 점심을 먹을 때부터 저는 이 순간만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서로가 진하게 키스를 했습니다. 불륜이니 뭐니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서 다 잊어버렸어요. 한참 키스를 하고 둘 다 지쳐 쓰러져서 잠들어 버렸고 퇴실 시간이 다 되었다는 카운터에 전화를 받고 일어나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녀가 제게 꼬박꼬박 이름을 불렀는데 그때부터는 저를 자기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대충 방을 정돈하고 문 열고 나가는데 그녀가 제게 팔짱을 끼더니 오늘 나 오랜만이라 너무 좋았어. 앞으로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라.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만난 상태 괜찮은 유부녀라서 앞으로도 잘 관리하고 오래오래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유부녀를 만났지만 이 여자 정도면 외모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라 놓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유부녀와 하는 불륜이라는 게 어떤 면으로는 외주를 타는 느낌과 같아서 밖에서 볼 때는 매번 파트너 바꿔가면서 즐기며 산다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여자들을 관리해가며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피곤하고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일이에요. 실제로 많은 머리 나쁜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치면서 파트너 이름을 헷갈린다던가 하는 사소한 이유로 헤어짐을 당하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남편 있고 아이 있는 여자와 바람을 필 때 서로 간의 선을 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그녀의 가족 앞에 절대로 나서고 싶지 않고 그녀의 사생활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녀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 스스로도 노출되고 싶지 않아요. 불륜은 오직 가벼운 관계로만 생각해야 하는데 가끔가다 선을 넘고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저를 만나려고 하는 유부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만난 여자는 본인 외모에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제게 매달리는 일도 없었고 자기가 만나고 싶을 때만 저를 찾더라고요. 항상 저와 시외 드라이브를 나가고 싶을 때면 먼저 이야기하는 편이었고 제가 한번 만나자고 하면 대부분 약속 있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하루는 출근해서 아침 조회를 마친 다음 제가 먼저 밖으로 나와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바쁘지 않으면 오후에 드라이브 한번 가고 싶다고 했더니 자기 바쁘다면서 매몰차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역시 이 아줌마는 항상 자기가 원할 때만 저를 찾는구나 싶었어요. 제 말을 잘 듣는 다른 새로운 여자를 찾아야만 했는데 쉽진 않았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다른 여자들은 거의 연락하지 않고 이 아줌마만 만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자들과 연락이 되질 않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퇴근 시간 다 되어갈 때쯤 그녀에게서 문자가 한 통 오더라고요. 오늘 밤 맥주? 방금 전까지 살짝 짜증났던 기분이 싹 풀리면서 퇴근하자마자 그녀와 함께 예전에 갔던 숲속 한가운데에 우리만의 비밀 공간으로 향했어요. 한동안 못 만났기 때문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서로의 입술을 찾아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짧은 시간만 즐기고 집에 가야 한다며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고 해도 집에서 남편이 기다린다며 빨리 가야 한답니다. 처음으로 유부녀를 만나면서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이전까지 만나던 다른 유부녀들은 자기들끼리 몸이 달아서 저를 한 번이라도 더 보려 안달이 났었는데 이번에 만나는 그녀는 전혀 제게 매달리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 모습이 저를 그녀에게 더 빠져들게 했고 항상 아쉬워서 만나자고 조르는 쪽이 제 쪽이 되더라고요. 남자를 다루는 기술이 너무나도 능숙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이랑 헤어지고 제게 온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자주 그녀가 저를 만나주면 좋겠네요. 하루하루 애가 타고 피가 마르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녀를 어떻게 하면 제게 매달리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며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처음 만난 남자와 덜컥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일찍 결혼했어요. 우리 둘 다 나이가 어렸고 돈도 하나도 없었지만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제 나이 24살 때 남편은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 뒤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아이 다 키우고 대학까지 졸업시켜서 타지에서 회사 다니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딸아이 등록금과 용돈 보내줘야 한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이가 졸업하고 취업했더니 뿌듯하고 행복한 마음도 있지만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처럼 한동안 삶의 의욕을 잃고 멍하니 지냈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더니 몇 년 전에는 제 이름으로 3층짜리 다가구 건물을 가질 수 있었어요. 1층에는 가게 2곳에 세를 주고 2층에는 세 가구가 살고 있고 저는 3층에 혼자 살고 있지요. 제 모든 인생을 다 바친 건물이라서 애착이 많이 갑니다. 지금도 건물 청소부터 간단한 보수는 제 스스로 다 하고 있어요. 딸이 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같이 살아서 참 좋았는데 취업하고 혼자 나가서 자취를 시작한 뒤로는 넓은 집에 혼자 남겨져서 많이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혼자서 집안을 대청소하다가 딸이 쓰던 방을 싹 정리하려고 했어요. 쓸고 닦고 한참 청소하다가 딸의 방 문고리를 의자로 세게 쳤는데 그만 툭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고 말더라고요. 예전부터 딸이 방문 손잡이가 헐렁헐렁한 게 이상한 것 같다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제가 고친다 하는 걸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떨어진 방문 손잡이를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에서 뭐가 부러진 건지 들어맞질 않더군요. 문고리를 들고 동네 철물점에 가서 비슷한 새 문고리를 사왔는데 도무지 조립을 할 방법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마침 아래층에 사는 총각이 생각나더라고요. 나이는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골목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2층 총각이 옷을 입고 걸어 나가는 겁니다. 총각 이 시간에 어딜 가는 거야? 총각을 붙들고 물어봤더니 요즘 건설 일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출근해야 한다고 했어요. 한참 문고리랑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총각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혹시나 한번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나 봐야겠다 싶어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방문을 두드리자 대답과 함께 잠시 후에 총각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총각은 방금 씻고 나온 모양인지 바지만 입은 채로 머리에 물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늘 옷을 입은 채로 봐도 몸이 탄탄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공사 현장에서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장근육과 까맣게 탄 피부가 저절로 군침을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총각의 몸에서 눈을 뗄 수 없었는지 아래층 총각이 능글맞게 웃으면서 사모님 너무 쳐다보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순간 창피해서 얼굴이 터질 것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남편 먼저 보내고 그 뒤로 먹고 사느라고 남자 만날 생각도 못하고 살았거든요. 아무리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총각이라지만 여자의 본능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당황하고 부끄러워서 할 말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총각이 제 손에 들린 문고리를 바라보더니
이게 고장나서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앞장서서 3층으로 올라갔어요. 겨우 한층의 계단을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어찌나 아랫집 총각이 의식되던지 제 달아올라버린 얼굴이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총각과 함께 3층으로 올라와 딸이 쓰던 방 앞으로 안내를 했어요. 생각해보니 이 집안에 남자가 들어오는 건 완전 처음이더라고요. 아랫집 총각이 위통을 벗고 아줌마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 문 손잡이를 달아주고 있다니.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총각이 수리하기 좋게 연장통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걸 건네받으면서 손잡이가 아닌 제 손을 슬쩍 쓰다듬었어요.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급하게 손을 뺐지만 거친 남자의 손길이 짜릿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손을 뺐지만 그냥 그대로 잡고 있고 싶었습니다. 총각은 연장을 이리저리 만지면서 손잡이를 달아주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보이는 그의 팔뚝 근육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쳐다보고 있었더니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버렸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총각의 팔뚝을 콱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손잡이를 고치는데 정신을 쏟고 있던 총각이 제 모습을 보고 시익 웃더니 저를 힘으로 끌어당겨서 화가 나버렸어요. 솔직히 저도 그때부터는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라 총각의 손길에 모든 걸 다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총각에게 매달려서 애원하듯 키스를 하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랫집 총각에게 완전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총각은 우리 집에서 저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마치 부부 생활을 하는 것처럼 저와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동안 혼자서 고생한 시간을 보상받기라도 하겠다는 사람처럼 저는 총각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원했어요. 우리가 계속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혹시나 결혼까지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너무나 집착하는 제 모습이 총각에겐 부담스러웠나 봐요. 점점 제게 연락하고 만나는 시간이 뜸해지더니 외출도 자주 하더라고요. 여자의 촉으로 그 총각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짧은 시간 동안 깊은 정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 총각인데 아줌마인 제가 앞길을 막을 순 없었어요. 슬펐지만 총각을 이해하고 놔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총각은 계약 만료가 되었고 다른 집을 구해 이사 가기로 했다면서 제게 인사를 하러 오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불타오르게 사랑하던 총각이었는데 한순간에 제 곁을 떠나게 되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대로 헤어지는 건 너무 아쉬워서 총각이 이사 가기 전날 밤 소주를 2병 들고 총각의 방으로 찾아갔어요. 마지막인데 이별주 한 잔은 해야지. 총각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던 족발을 안주로 시켰고 마지막 술자리를 가졌어요. 저는 아쉬움에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웃는 얼굴로 총각을 보내주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소주를 다 마시고 총각 냉장고에 들어있던 소주까지 다 마셔버리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마지막 키스를 했어요. 마지막까지 너무 좋았다는 게 더 크게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우리가 무슨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미안할 일은 아니었죠. 그렇게 뜨겁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고 다음날 아침 총각은 이사를 나갔습니다. 빈 방을 보고 있을 때마다 총각 생각이 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얼마 전에 새로운 총각이 다시 새를 들어왔어요. 남자는 남자로 잊으라는 말처럼
이번 총각도 잘생기고 몸이 좋아서 언제 한번 방문 손잡이를 고쳐달라고 불러야겠습니다. 이제 딸도 다 키웠고 저 혼자 외롭게 살지 않으려고요. 저도 제 인생 즐기면서 운동도 하고 살도 빼고 예쁘게 꾸며서 멋진 남자 만날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즐기면서 살아야겠어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